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열전달 2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주차 때 열전달의 전반적인 개론 안내를 드렸었고요. 열전달의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죠. 기억하시죠? 열전달 세 가지 방식. 첫 번째 뭐였죠? 전도 열전달이었고, 전도 열전달 식은 열전달률 Q닷은 K, A, 델타 T, 델타 X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식을 푸리에의 전도 법칙이라고 부르죠. 두 번째 열전달 방식은 뭐였습니까? 대류 열전달이었죠. 대류. 대류는 움직이는 유체, 전도는 정지하고 있는 유체 또는 고체. 대류는 움직이는 유체와 고체 표면 사이에서의 열전달. 그래서 유체가 벌크 모션, 전체적인 운동을 하는 경우에 고체 표면에서 유체로 또는 유체 표면에서 유체에서 고체 표면으로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열전달이 되는 현상을 대류라고 하죠. 식으로 쓰면 열전달 계수 H, 그 다음에 열전달 면적, 그리고 온도 차이. 온도 차이는 월 템퍼러처 빼기 유체 플루이드 템퍼러처. 높은 쪽을 먼저 써주면 되겠죠. 만약에 플루이드 템퍼러처가 높으면 이 앞에 써주면 되고. 그래서 이 식은 뉴턴의 냉각 법칙이라도 부릅니다. 뉴턴의 냉각 법칙이라고도 해요. 냉각 법칙.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사. 복사 열전달은 매개체가 없어도 열이 전달되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뜨거운 표면에서 상대적으로 차가운 표면까지 그 사이에 고체, 액체, 기체, 매개체가 없어도 열이 전달된다. 그러려면 직접 열이 오는 방식, 즉 광자, 입자적 관점에서 보면 포톤, 광자가 오는 거죠. 직접 고온의 표면에서 저온의 표면까지 날아오는 거고, 그걸 웨이브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가 온다. 즉 파장에 에너지가 담겨 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복사 열전달인데, 복사 열전달 식은 전도나 대류와 다른 점은 온도 차이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온도의 사승의 차이에 비례한다. 이게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쪽의 온도를 T1이라고 하면 T1의 4승 빼기 T2의 4승, 그 다음에 열전달 면적, 그리고 요 앞에 엡실론과 시그마가 곱해지죠. 엡실론, 시그마. 그래서 주요한 값으로는 이게 K는 열 전도도라고 했어요. 열 전도도. 열 전도도의 단위는 와트 퍼 미터 켈빈의 단위를 갖겠죠. 우항을 좌변으로 해가지고 요 단위만 뽑아내면 K는 와트 나누기 길이, 면적 나누기 길이니까 길이, 미터, 그 다음에 온도 차이, 켈빈 또는 도시, 이런 단위를 갖는 거고요. 뭐라고 이름을 붙였죠? 열 전도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H는 대류 열전달 계수라고 이름을 붙였죠. 대류 열전달 계수. 단위는 와트 퍼 미터 켈빈이 되겠네. 와트 나누기 미터 제곱 켈빈. 여기 면적이니까. 그 다음에 요 시그마는 상수니까 상수 그냥 숫자고, 나머지는 면적 온도의 사승이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 엡실론은 이름이 뭐예요? 방사도라고 했죠. 방사도, 열 방사도, emissivity, thermal emissivity 또는 열 방사도, 그냥 줄여서 방사도 또는 방사율. 그래서 이 엡실론의 단위는 마찬가지로 해보면 여기 좌변은 Q 닷 와트,
그 다음에 우변에서는 이건 상수니까 A는 면적 미터 제곱, 그 다음에 온도의 4승의 차이, 그러니까 온도의 4승, 켈빈의 4승, 이런 값을 갖죠. 그래서 이 방사도는 그 표면에, 열이 방사되는 표면의 프로퍼티예요. 물성. 보통 0.9에서 1 사이 값이 대부분이고, 특별한 경우에 아주 작은 값을 갖는 그 물질도 있습니다. 알루미늄 포일이라든가, 또는 표면을, 금속 표면을 매끈하게 연마해서 거울처럼 만들면, 알루미늄 포일처럼 그렇게 만들면 굉장히 작은 값이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좀 이따가 교과서에 그 표를 한번 같이 볼 텐데, 그 값을 보면 대부분의 값들은 다 0.9에서 1.0 사이라고 보지만, 특별하게 연마한, 그래서 거울처럼 그렇게 그 반질반질한, 그걸 폴리시이라고 그러죠. 폴리싱, 연마한 그런 표면이 되면 굉장히 작은 값이 됩니다. 그래서 복사를 방해하고 싶다, 또는 복사가 잘 안 되게 하고 싶다 할 때는 이제 알루미늄 포일 같은 연마한 표면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그 전도대리 복사의 식, 그 다음에 이름, 푸리에의 전도 법칙, 뉴턴의 냉각 법칙, 그리고 복사는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스테판과 볼츠만, 이 두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볼츠만, N이 두 개예요. 볼츠만의 복사 법칙 또는 법칙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제를 가지고 이 전도 대류 복사에 값을 넣어서 계산해 보는 문제를 한 문제씩 좀 풀어보고, 그 외에 이제 1장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훑어보면서 이 핵심적인 세 가지 말고 뭐 열 전도도에 대한 설명도 좀 나와 있고요. 대류 열 전달계수 설명, 또 방사도의 설명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관련된 개념들이 몇 가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도에 관한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전도에 관한 예제 문제, 우리 교과서에 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3페이지 지붕을 통한 열 손실 비용 문제가 있어요. 3페이지에 보면 예제 1.1, 예제 1-1, 페이지 3. 자, 지붕에 이게 집이 있는데 겨울에 이 지붕의 이제 크기를 알려줬어요. 지붕의 크기, 긴 쪽이 8m, 짧은 쪽이 6m. 그리고 요 지붕의 두께를 알려줬어요. 두께가 0.25m, 0.25m. 전기로 난방을 해요. 그래서 이 내부 온도가 따뜻하고 바깥 온도는 차갑다. 겨울이니까. 그러면 내부의 온도, 열이 더 많으니까 이 지붕을 통한 열 전달을 보면 이 내부에서 외부로, 즉 이런 방향으로 열이 빠져나갈 텐데, 지붕 쪽. 물론 지붕뿐 아니라 옆면, 바닥면으로 다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선 지붕만 고려합시다. 지붕만. 그래서 지붕을 옆으로 돌려서 한번 생각해 봐요. 열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 방향을 X라고 하면 좀 이렇게 열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빠져나간다. 그러면 지금 빠져나가는 열 손실 Q닷을 구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이게 지붕이고, 지붕 한 면을 이렇게 돌렸다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크기도 나와 있고 두께도 나와 있고, 또 지붕에 이때 Q를 구하려면 푸리에의 전도 법칙으로 Q닷은 KA 델타 T 델타 X니까 K가 얼마인지, K는 얼마라고 알려져 있죠? 여기 주어져 있어요. 지붕의 K값 0.8. 지붕의 K값은 0.8이다. 지붕의 재료가 나오면 해당하는 그 열 전도도를 물성이니까 찾아보면 나오겠죠. 그게 찾아보니까 0.8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8 와트 퍼 미터 켈빈. 그 다음에 지붕의
단면적, 열 전달 통과하는 그 단면적도 알 수 있죠. 단면적 A는 어떻게 돼요? A는 높이 곱하기 가로 세로니까 6 곱하기 8, 6, 8에 48 미터 제곱이고, 그 다음에 델타 T는 뭡니까? 델타 T, 이 벽면의 높은 온도와 낮은 온도의 차이니까 내부 온도는 얼마예요? 15도. 외부 표면 온도는 4도라고 주어져 있어요. 여기 T1은 15도씨, 이쪽 바깥쪽 온도는 4도씨, T2는. 그래서 15 빼기 4에서 11도씨 또는 온도 차이니까 11켈빈 또는 11도씨 다 되죠. 온도 차이니까. 그래서 필요한 정보가 다 주어져 있나요? 두께, 델타 X. 지붕의 두께는 얼마입니까? 지붕의 두께 0.25m, 0.25m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입만 하면은 열 손실, 지붕을 통한 열 손실을 계산할 수 있게 되었죠. 이거 대입해 봅시다. Q닷은 KA 델타 T 델타 X. 열 전도도 K는 0.8. 지붕의 면적, 열이 뚫고 가는 입장에서 보면 단면적이 되죠. 열이 뚫고 갈 때의 단면적 A. A는 48m 제곱. 단위를 다 SI로 통일해야 되겠어요. 온도 차이는 15켈빈, 15도씨. 두께는 0.25. 해서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죠? 계산하면 1690 와트. 킬로와트로 바꿔주면 1.69 킬로와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상황이면 천장에, 실내에 붙어 있는 천장에 그 온도가 15도씨 겨울에, 그리고 이제 외기는 4도씨, 외기가 아니고 그 외기는 더 낮아야 되겠죠. 그 지붕 위의 온도는 4도씨라고 했을 때 이렇게 델타 T가 11이죠. 11. 15 빼기 4니까 11켈빈. 델타 T가 11켈빈이 걸려 있고 벽 두께는 0.5, 천장 두께는 0.25 미터이고, 그다음에 천장의 크기는 48제곱미터이고, 그때 그 천장의 재료에 의해서 열 전도도가 0.8이 되면 1.69 킬로와트의 열 손실이 발생해요. 즉 1초에 1.69 킬로 주울씩 열이 새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은 내부에서 계속 난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옆 벽면도 계산해야 돼. 옆 벽면으로 내방면으로 새어나가는 열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겠고, 또 바닥으로 나가는 것도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온 사방, 윗면, 아랫면, 그 다음에 옆면으로 새어나가는 열손실을 계산하고, 적어도 그것만큼의 열량을 계속 안에서 난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열 부하 계산하는 한 가지의 방식인데, 우리가 지금 전도를 배웠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문제는 그냥 열 전도식, 푸레의 전도 법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네. 이제 문제를 바꿔낼 수도 있겠죠. 여기 새어나는 열 손실 값을 알려주고, 또 온도 차이, 두께, 단면적 알려줬을 때, 이 천장의 K 값은 얼마가 될까요? 이렇게 문제를 변형해서 낼 수도 있어요. 천장의 재료를 잘 모르겠어. 그런데 열 손실량을 어떻게든 측정을 했다고 가정하면 이제 천장의 그 재료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 뒤에 연습 문제에 유사한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좀 골라서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대류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대류. 대류 열전달에서의 열전달률은 열전달 개수 H, A 곱하기 고체 표면의 온도, 그 다음에 유체의 온도. 고체 표면이 높다고 했을 때 이 식을 쓰고, 유체의 온도가 높으면 이거 바꿔서 쓰면 되겠죠. 몇 번 문제가 대류 문제죠? 여러분 교과서를 한번 보세요. 교과서를 보시면은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4번.
예제 대류 열 전달계 수요 측정. H죠, H. H를 측정하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실험적으로 꾸며서 측정을 하면 H를 알 수 있을까? 대류 열 전달계수 측정에 관한 예제 문제인데요. 그림이 있죠? 그림에 이제 전선이 있습니다. 전선이 이렇게 전선을 좀 확대해서 그리면 이런 전선이 있고 전선의 이제 스펙이 길이 L은 2m. 그 다음에 전선의 직경 D는 D는 얼마입니까? D는 0.3cm. 0.3cm. 그러니까 미터로 환산해 보면 얼마예요? 다 SI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D는 0.003m가 되겠네. D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1.5A 60V. 여기와 여기에 지금 전압이 60V가 걸려 있어요. V는 60V. 그 다음에 암페아는 흐르는 전류 I는 1.5A. 그러면 이 전선, 이게 히터죠, 히터. 이 히터에서 발생하는 전력 또는 열 전달률은 얼마입니까? 전압 곱하기 전류예요. 전압 곱하기 전류를 하면 전류 곱하기 전압이 그대로 파워가 되어서 이게 열로 전환됩니다. 히터라는 것은 전기 에너지가 100% 열로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I는 1.5A 곱하기 V는 60V. 그러면 90인가요? 90 IV 또는 90W예요. 이게 와트. 90W의 열이 나오는 겁니다. 즉 60V에 1.5A가 흐르는 히터에서는 초당 90J의 열이 나오는 히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주변의 공기로 열이 이제 발생해서 주변으로 가겠죠. 주변으로 갈 텐데 여기 이제 주변에 뭐 바람이 적당히 분다고 치고 그러면은 이 고체 표면 온도와 이 유체 온도 TF, 고체 표면 온도 TW 사이에 대류 열 전달이 발생하겠죠. 대류 열 전달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때에 H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Q 닷 금방 우리 계산할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열 전달 면적을 계산하면 되겠는데 열 전달 면적은 뭡니까? 이 파이 D 곱하기 L 하면은 이게 열 전달 면적이죠. 이 전선의 이 주변 서피스 에어리어니까. 그래서 Q닷은 계산할 수 있고 그 전기 히터에서 주변 공기라고 할까요? 예, 주변 공기로 나오는 Q닷은 계산했고 그 다음에 열 전달 면적 서피스 에어리어는 원통이라고 보면 원통의 표면이라고 보면 되니까 파이 D 그럼 원주 곱하기 L 하면 되겠죠. 그럼 열 전달 면적이 되지. 요렇게 생긴 요게 파이 D 그다음 요게 L이니까 그럼 요 면적 그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되겠어요. 파이 3.14 곱하기 0.003 곱하기 2m 하면 면적이 나오겠네. 면적이 0.01885 미터 제곱이 나오겠죠? 그 이제 대입만 하면 되겠어요? 저식 대류식에서 H를 알고 싶어요, 우리는. 그러면 H는 Q 닷 나누기 서피스 에어리어 곱하기 온도 차이. 벽면의 온도와 유체의 온도. 그래서 Q 닷은 우리 계산했죠? Q 닷은 자, Q 닷은 얼마? 90W. A는
서피스 에어리어는 0.01885, 0.01885. 온도 차이는 얼마예요? 고체 표면에 이 전선의 표면 온도는 얼마로 주어져 있습니까? 152도라고 했어요. 표면 온도를 측정했겠지. 그 다음에 주변 공기의 온도를 측정하니까 평균적으로 15도씨. 물론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그냥 표면의 평균 온도가 15도씨라고 보자. 152도씨라고 보는 거예요. 152도씨. 그 다음에 공기의 평균 온도는 15도씨.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열전달 계수는 34.9, 단위는 와트 퍼 미터 제곱 켈빈. 이렇게 열전달 계수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히터가 있고, 히터가 이제 전류가 흐르면 소위 주울열이 발생해서 주변으로 주변 공기를 히팅을 시킬 때 대류 현상이 일어나죠. 고체 표면과 주변 공기 사이에. 그래서 그때 대류 열전달 계수를 H라고 했을 때 H 구하는 법. 그거는 Q닷 나누기 A 델타 T인데, Q닷은 히터에서 나오는 전기 에너지가 그대로 열로 바뀌는 값이고, 그것은 전류 곱하기 전압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단위는 와트가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표면적은 구하면 되죠. 그 지오메트리에 따라서 표면적 구하시고, 그 다음에 온도 차이, 그 표면의 온도와 주변 공기의 온도 차이를 대입해서 구하면 열전달 계수가 나오는데, 우리의 예제 문제에서는 35 정도가 나왔어요. 이해됐죠? 예.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복사에 관한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복사에 관한 예제 문제. 예제 1-5가 있습니다. 예제 1-5. 복사. 복사니까 식을 먼저 써보고, Q닷은 엡실론 시그마 A의 T1의 4승 빼기 T2의 4승. 예제 문제는 예제 1-5가 있습니다. 예제 1-5. 여기 방 안에 사람이 있네요. 방 안에 사람이 서 있는데, 이 사람의 표면의 온도, T1이라고 하면 표면의 온도가 30도씨라고 가정을 했어요. 36.5도씨지만 이제 옷을 입고 하니까 실제 표면, 옷 입은 상태에서 이 표면 온도는 더 낮은 온도겠죠. 그래서 우리의 경우는 이제 사람의 겉 표면의 온도는 30도씨라고 하고, 사람의 이제 표면에서 열이 복사되잖아요. 방사되니까 표면에서의 면적이 필요하겠어요. 서피스 에어리어 T1 아니 A1 면적은 계산하면 되겠죠. 이 표면을 싹 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 나올 텐데 1.4 미터 제곱이라고 합시다. 표면의 사람 전체 표면의 면적. 그러면 우리 사람 표면에서 즉 면적이 1.4 제곱미터인 표면에서 온도가 30도씨. 그러면 켈빈으로 바꾸면 273만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30 더하기 273 또는 0.15 요 켈빈의 4승에 비례하는 에너지가 이제 분출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받아주는 표면이 있겠지? 받아주는 표면이 이제 방이라고 하면 이 방 내부 표면이 다 그 열을 받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요 받아주는 쪽의 온도는 T2가 될 텐데, T2는 얼마로 지금 잡혀 있어요? T2는 여름과 겨울 두 가지 경우로 잡았죠. 그래서
22도씨로 유지된 경우와 그 다음에 10도씨로 유지된 경우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겨울이라고 하면 뭐 좀 썰렁하다. 그래서 방 표면 방 그 벽의 온도가 10도씨라고 가정하고 요럴 때 Q닷은 얼마인가? 사람 표면에서 나오는 열이 주변 벽면의 온도가 10도씨라고 가정했을 때 겨울 상황이 되겠네. 겨울. Q닷이 얼마인가를 계산하고 두 번째 여름 상황에서 그러면 벽면의 온도가 좀 더 높겠죠. 여름이니까 25도씨. 이건 여름을 가정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 Q닷은 얼마인가? 이것을 계산해 봐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시고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두 번째 강의 시간에 마저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두 번째 주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뵙겠습니다.